저희가 준비한 6위와 7위 만나보겠습니다. 최근에 국민의힘 현역 의원 44명이 지난 월요일 관저 앞으로 달려가서 이 법 집행은 부당하다라면서 거의 국민의힘 의원 절반 가까이가 단체 행동에 나섰는데요. 이 인물 오랜만입니다. 원희룡 전 장관.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친윤을 자처했던 원 전 장관이 전당대회 이후에 첫 공개 행보에 나섰습니다. 우리가 한 번 당해야지 두 번 당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뭉쳐야 됩니다. 그때는 탄핵당하면 기다리는 사람이 문재인인데 지금은 누굽니까? 이재명입니다. 아수라백작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작년에 돌덩이 치웠었는데 뭘 치워가지고 이제 정말 이제는 국가의 국식덩어리가 되는데요.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더 크게 연합하고 뭉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딴 거보다 하여튼 이재명 공포증 비슷한 게 아주 꽤 널려 있잖아요. 이재명 되는 꼴은 못 보자라는 게 그쪽 지지층에서 좀 강하다 보니 어떻게든 그러니까 지지율도 조금 올라가고 좀 결집이 되고 보수 결집이 좀 되는 게 그 이재명 포비아 때문이 아닌가. 이 얘기 좀 하나하나 만나볼게요. 이제 보수 결집 혹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니까 이른바 친윤 혹은 국민의힘의 유력 주자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 같아요. 강찬의 변호사님. 네. 원희룡 전 장관이 그 원외 당협위원장 단체 대화방에서 7년 전 탄핵 교훈 새겨서 우리 모두 뭉쳐야 된다. 물론 본인이 직접 갈지 말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관저 사수 이런 거에 힘을 보태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7년 전이라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탄핵이 인용된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그 다음부터 결과적으로는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정치도 경제도 모두 폭망하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이재명이라는 더 큰 사람이 오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원희룡 전 장관이 조금 더 부각이 되는 이유는 생각해보면은 전당대회 이전 총선 때 개항을에 출마를 했었죠. 실상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출마를 한다면 본인에게 연고가 있는 지역, 양천구라든지 제주라든지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본인이 갑작스럽게 이재명을 잡겠다라고 하면서 개항에 나갔고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로 모든 것을 던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당시 이재명을 잡는 사람으로서 원희룡 전 장관이 굉장히 부각이 됐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재명 대표가 다음 아무래도 민주당에서는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이고 지금으로서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졌을 때는 이재명 대표의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원희룡 전 장관이 다시 한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원 전 장관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어떤 모임을 지금 결성을 해서 계속적으로 관저를 보호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보수의 결집이 지금 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도 조금 더 부각하려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어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현직 의원들 말고도 이상규, 하종대, 이용 등등 해서 이 당협위원장이나 전직 의원들이 직접 가서 이제 앞으로 매일매일 공수처가 언제 들이닥치고 체포 시도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정치적 메시지도 오겠다. 저기 심재철 전 의원도 보이는데 일단 이 분위기에 원희룡 전 장관이 저 자리에 직접 갈지 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힘을 보태겠다라고 단체 대화방에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아마 이런 부분 때문일 거예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 대통령 탄핵당하면 이재명 대표 아수라백제에 기다린다. 영화 아수라까지 소환하고 반 이재명 전선을 구축하겠다. 그 최진봉 교수님. 이게 국민의힘의 지금 전선을 그렇게 확대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대권을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게 이제 도움이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직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될지 기각이 될지 아직 모르는 상태고 지금 저렇게 대선 행보를 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 저는 별 의미 없다고 보고요. 원희룡 전 장관이 지금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면서 탄핵하면 이재명 대표가 나오니까 탄핵을 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논리적으로 말이 되나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발언이에요. 예. 탄핵과 만약에 뭐 탄핵이 되면 조기돼서 이루어질 텐데 그때 본인이 가져야 될 포지셔닝하고 지금 현재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그런 모습으로 본다고 하면 만약에 탄핵이 돼서 본인이 대선에 나왔을 때 지지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점에서는 대단히 모순적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뭐 몇몇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약간 상승하고 뭐 이런 것들에 고무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 탄핵에 반대하고 뭐 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뭐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비판도 안 하면서 그걸 지켜야 된다고 주장을 해버리면 예. 제가 볼 때는 대선 주자로 나올 때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전망을 합니다. 그 여론조사 얘기를 짧게 하셔서 아까 뭐 대통령실도 사실상 한남동 관제를 요새 만들면서도 서부지법의 영장 집행이 부당하다 이런 취지도 아마 보수 측 결침에 대한 뭐 자신감 이런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현정 의원님. 네. 정당 지지율 하나 보겠습니다. 최근 정당 지지율 1월 4일부터 6일까지 연초에 가장 먼저 한 정당 지지율인데 민주당 37, 국민의힘 36, 오차 범위 내예요. 이 보수층의 결집 어떻게 바라보세요? 뭐 최근에 여론조사가 이제 ARS 방식과 전화응답 방식 뭐 다 공이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당히 상승하고 있고 예. 또 민주당과 어떤 비슷비슷한 양태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그만큼 지금의 어떤 비상계엄이라는 사태 이후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이후에 벌어졌던 민주당의 줄탄핵, 뭐 한덕수 대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최상목 대행에 대한 흔드는 것들 또 공수처의 어떤 저런 문제들 그다음에 지금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 부분의 형법상 부분을 제외하겠다는 부분을 보면서 아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라는 이 보충들이 어떤 결집하고 있는 상황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이런 지지율을 보이는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이 선거도 보면 지난 대선도 보면 거의 뭐 이 양측의 어떤 이게 0.73% 차이밖에 안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전히 어떤 면에서는 유지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보여져요. 예.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포비아 이게 사실은 이제 보충들한테는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고 또 그것이 이제 하나의 결집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 이런 것들이 과연 그러면 민주당을 뛰어넘을 수 있는가에 대한 건 또 다른 문제예요. 뭐 다시 한번 재집권 수권 정당 이런 그렇죠. 말씀하시는 만약에 거예요? 어떤 비슷비슷하게 가긴 가겠지만 예. 그러나 이거를 뛰어넘고 뭔가 재집권하고 있는 그런 어떤 거 가려고 그러면 뭔가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고 그 플러스 알파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오로지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포비아만 강조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나름대로 한계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최진봉 교수님 이 질문을 할 때 여론조사를 할 때 물론 뭐 아까 이현정 의원 말씀처럼 이게 그 계엄 사태 이후 혹은 탄핵 정국이 들어서면서 민주당이 너무 뭐 세게 나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뭐 동시에 가능하겠죠. 뭐 다른 분들은 다른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또 국민의힘 얘기는 이런 여론조사 나오니까 여론조사 자체가 잘못됐다고 비판한다. 또 야권에서 그런 목소리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또 국민의힘이 또 되치게 하는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이 여론조사 결과 말고 그 전에 했던 여론조사 중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40% 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했죠. 그리고 실제로 저는 그 여론조사는 질문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3번, 4번 질문 이런 질문들은요.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뭔가 편향성을 갖고 선입견을 주면서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론조사 결과는. 그러니까 물론 선관위에 있는 뭐 여심위에서는 그걸 뭐 이제 들여다보겠다고 했는데 예. 저는 그런 식으로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듣는 사람 입장,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참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선입견을 갖고서 답변을 하게 돼요. 예. 그건 대단히 잘못됐고요. 이 여론조사는 제가 질문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다만 이제 그 보수층이 집결하는 것은 어떤 뭐랄까요, 뭐 위협이랄까요, 아니면 긴장감이랄까요? 예컨대 이러다가 보수가 정말 전멸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요소들이 작동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것보다도 보수를 지켜내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작동을 해서 보수층이 결집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게 근데 저는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오른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라든지 아니면 그 비상계엄 선포가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내란 혐의라든지 아니면 비상계엄 선포마저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보수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면서 결집하는 것과 그 문제는 다른 문제인데 그걸 섞는 순간 제가 볼 때는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정당 지지율 말고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 물론 뭐 김문수 장관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강지한의 변호사님. 네. 그 오세훈, 한동훈, 홍준표 이런
뭐 일찌감치 대권 주자로 분류됐던 인물 말고 김문수 장관이 보수 대권 주자에서 적지 않은 지지를 얻었다. 이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김문수 장관이 이렇게 대권 후보 여론조사에 올라간 것은 제 기억으로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보입니다. 그러게요. 그 이후로 어떤 주관식으로 했을 때도 김문수란 이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국무위원들 중에서 가장 강성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이 국무위원 전원이 일어나서 사과라고 했을 때 당시에 김문수 전 장관만 일어나지도 않는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 보수가 결집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이 김문수 현 장관이죠. 장관이 1위에까지 오르는 것으로서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특이한 것은 홍준표 시장이 지금 5등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김문수 장관이 이 대선 주자 지지도에 있어서 만약 이름이 없었다면은 저 지지율이 실상은 홍준표 시장에게 가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두 분을 지지하는 지지층이 좀 저는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좀 추이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보수가 정말로 어떠한 강성의 보수가 지지층에 있어서 굉장히 결집을 하고 있고 여기에 있어서 김문수 장관도 본인의 앞으로의 스탠스에 대해서 좀 고민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